국민권익위에 질의하겠습니다. 아직도 공익신고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기관인 권익위가 공익신고자 탄압에 앞장서는 터무니없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뉴스타파 기사 김만배 신형님 녹취록을 인용한 보도를 방심위에서 심의해달라 그런 민원을 넣도록 사주했다는 의혹이 권익위에 신고가 됐죠. 그리고 방심위는 이 해당 민원을 근거로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를 긴급심의에 올려서 지난 11월 KBS, MBC, JTBC 등의 과징금 부과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셀프 민원 사주라는 그런 이제 의혹으로 많이 보도가 됐는데요. 이 내용이 권익위에서 신고를 심의를 해서 당시 정성윤 부위원장이 유일인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고 방심위에 다시 송부를 했고, 그리고 방심위 직원들이 이 민원인 정보를 누설한 것은 범죄 혐의가 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건 개요인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위법 사안이 있습니다. 그걸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방심위 위원장을 신고를 했더니 그 사건을 권익위에서 이해충돌 소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바로 방심위로 다시 송부를 해서 유일임이 셀프 면죄부를 발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안은 명백한 위법입니다. 사실상 감독기관에 보내야 되는데 감독기관이 분명하지 않다. 감독기관이 불명하다. 이래서 다시 그 셀프 기관 면죄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고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적어도 이런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실이라든지 아니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실 정도로 보내야 되는 게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소지가 있고 또 이걸 셀프로 이렇게 방심위로 보낸 이 자체는 직권남용 소지가 매우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법한 송부였다. 방심위 셀프 송부는 위법했다. 이걸 지적하고요. 두 번째로 더 심각한 것은 공익신고자들을 경찰에 이첩을 한 겁니다. 여기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본 거죠. 그런데 공익신고자들 이첩한 혐의는 방심위원장의 가족들이라는 개인정보를 탐지했다. 그 개인정보법 보호 위반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첫 번째로 권익위는 이런 부패 공익신고자와 관련해서 공익신고자의 범죄 행위가 발견됐을 때는 형벌, 징계, 행정처분의 감경, 면제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를 보호를 해야 되는데 형의 감경, 면제를 하지 않고 이것을 수사기관에 보냈다. 이거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또 하나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신고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도 다른 법령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한다 되어 있습니다. 간주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방심위 직원들이 설령 비밀, 개인정보를 탐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 경찰에 이첩한 것은 명백한 신고자 보호법 위반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기관입니다. 그래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에게 신고 등을 이유로 파면, 해임 등 어떠한 불이익 조치를 할 수 없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권익위가 앞장서가지고 신고자들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겁니다. 경찰에 보낸 건. 이것은 이 법 위반은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 탐지했다는 이유로 이거 사실 비밀준수 의무 면제 위반, 이것에 대한 감경 규정 그리고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는 법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무기관이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는 이런 형사 조치를 한 것은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진건 조치, 이거는 원천 무효입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방송사에 대한 가진건 부과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원천 무효라 다시 원상 복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면 재조사를 촉구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 의무나 법 위반을 한 책임자들 반드시 전면 재조사해서 책임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형사 이첩 수사기관 이첩 조치하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권익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전원위원회의 결의를 다 거쳐서 이제 진행이 되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방심위원장에 대해서는 그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 위반 여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방심위원회 종결한 게 아니고 송부를 했고 방심위원회의 조사를 촉구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는 감독기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바로는 방심위원회의 감독기관이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이해충돌 사건은 아시다시피 또 과태료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기관 이첩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또 그 감사원도 직무감찰이나 회계감찰은 되지만 이런 사안은 그 감사원 또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첩보다는 송부를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송부를 했고요. 또 근데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해서 전원위원회에서 다 토의를 거쳐서 결의가 되긴 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공익신고자 관련해서 저희가 보호를 하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고 공익신고자라고 하는 방심위 직원들이 공익신고 아마 저희 위원회 신고 전에 사실관계는 아마 언론에 먼저 그것을 제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법 위반이라든가 위법 언론에 제공한 것은 별개로 저희가 판단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그 전원위원회에 다 토의를 거쳐서 결의를 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그런 전원위원들의 명단도 제출해 주십시오. 네, 나중에 제출하고 또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예.